무슨 대화든 다 자기 걸로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옆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짬뽕이 좋아요? 짜장면이 좋아요? 근데 갑자기 난 짜장면이 좋아요 라고 가져온다거나, 그런 분들이 같이 대화하기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요즘 하도 스마트폰이 발달한 시대라 누가 이렇게 말을 시켰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말해 나 듣고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맥빠지게 하는 행동이에요. 저는 사회생활에서의 대화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건 자기 반성이에요. 제가 30대 때만 해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화하기 싫은 사람. 이게 뭐가 있었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커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임 작가님이 저한테 커피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커피 맛있어요? 예, 그렇죠. 이 커피가 크게 이제 남미산하고 아프리카산으로 나뉘는데, 이 투썸이라는 이 카페에서 쓰는 원두는 이 주로 아프리카산이거든요. 이걸 그 현지에서 볶아서 오느냐, 한국에서 볶느냐에 따라 좀 맛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현지에서 볶아서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볶은 것만큼의 어떤 싱싱한 그런 맛은 없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이게. 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볍게 말을 하는 건지 깊게 말을 하는 건지 이것과 관계없이 뭘 얘기할 때마다 그거의 역사부터 제가 몇 살 때부터 커피를 좋아했냐만 말이죠. 이런 거를 다 읊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잘못하는 줄도 몰랐어요. 잘못하는 줄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되게 친절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건 뭐 지금 두 분의 반응, 좀 영상 보는 여러분의 반응만 봐도 명확하지만 이거 짜증나거든요. 얘기를 할 때 그 얘기에 대해서 편하게 답을 단답형 내지는 약간의 설명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진짜 안 해야 돼요. 진짜 자기 반성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도 자기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도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는 건데, 무슨 대화든 다 자기 걸로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옆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짬뽕이 좋아요? 짜장면이 좋아요? 근데 갑자기 난 짜장면이 좋아요 라고 가져온다거나, 어떤 여행 간 이야기를 해요. 호주를 갔다 왔는데요. 내가 호주 갔을 때는 다 내 걸로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 대화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짜증나죠. 네. 제가 많이 피드백을 받았던 게 표정이에요. 표정이 좀 진지하다, 굳어있다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는데, 몇 년간 셀프 촬영해서 오면서 저의 표정을 봤고, 책상 위에 거울을 두고 있어요. 지금도 볼 때마다 웃는 연습을 하고요.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그러면 늡니다. 상대방도 더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을 함께 교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저도 그렇고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손을 계속 쓰고 계세요. 예. 그렇죠. 이렇게 계속 저희가 표정 없이 손 없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재미가 없을 거고요. 몰입이 안 될 거고요. 공감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손도 쓰고 표정을 쓰면서 상대방과 더 많은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좋은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리액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더해서 말을 한다면 상대방을 향해야 돼요. 그건 내 시선, 얼굴, 어깨, 몸통 다 상대방을 향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하도 스마트폰이 발달한 시대라 누가 이렇게 말을 시켰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뭐 하면서 말해 나 듣고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맥빠지게 하는 행동이에요. 실제 심리학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상대방에게 내가 호감이 있으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고요. 턱의 방향도 가고요. 가슴의 방향, 배의 방향, 특히 발끝의 방향도 그죠. 그 사람을 향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을 향해서 리액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많이 하고요. 리액션 잘 해주고요.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유머까지 있고 웃겨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물론 이 또한 노력하면 조금은 는다고 전 생각을 해요. 20년째 노력 중인데 안 됐던데요. 정말 웃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스킬을 따라해보면 조금 먹힐 때가 있거든요. 먹힌 걸 한번 확인했으면 그걸 자꾸 써봐요. 그리고 내 걸로 만들면 나도 어느 부분은 웃긴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발표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말하기가 잘하는 분들을 따라하는 게 가장 빨리 느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래요. 특별히 시간을 내서 연습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방송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 좋은 게 있으면 캐치해서 내 걸로 만들면 가장 빠르게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캐치해서 쓰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생활에서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능력 뭐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말을 막 많이 해서 내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20대를 그렇게 보냈었고 결혼하면서 그게 아닌 걸 깨달았고요. 와이프한테 많이 배웠는데 제가 말을 적게 하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정보가 다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정보를 다 내뱉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걸 제가 어디 가서 풀지 말고요. 저는 이걸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젠가 저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말을 아끼는 게 대화, 사회생활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막 이거 아는 거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그러면 결국에는 남는 게 없더라고요. 나의 비법도 없고 나의 비결도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기의 핵심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회생활에서의 대화라고 하면 글쎄요, 중요한 거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지금 언뜻 생각나서 말씀드린다면 거리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리감이라는 거는 결국 관계의 거리감인 건데 이거는 너무 개인차가 있으니까 제가 뭐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어쨌건 내가 가족에게 대하는 거리감을 가지고 직장에서 대할 필요는 없는 거고 가족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진짜 무슨 내 형제자매 엄마 아버지처럼 그런 거리감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 생판 남처럼 대면대면하게 아예 감정적인 교류 안 하고 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간에 어디냐 이거죠. 어디까지 되냐. 그래서 이게 회사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다는 이유가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출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팀장님이 윤대리 지난 주말에 데이트 어디 잘 했어? 라는 질문이 되는 조직도 있고 안 되는 조직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는 그 거리가 좀 더 친밀하면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는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어디는 아직 우리 사이에 그 정도까지 이런 사람들이라면 거기서 갑자기 불쑥 지난 주말에 데이트를 물어보는 게 받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거든요. 이 거리감을 어느 정도 가깝게 대할 거냐 혹은 내가 이 회사에서는 이 정도 거리에다 벽을 쳤으니 이 안으로는 들여보내지 않겠다 이런 등등의 거리감을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을 적게 하라가 무관심 하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말을 더 많이 하게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해야 되고요. 리액션도 좋아야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말이 적어지고요. 그 사람은 더 신나서 말을 더 많이 하시게 돼요. 기분도 좋아질 거고요. 그걸 말씀드린 거였고요. 근데 이렇게 무관심하고 리액션이 없는 사람은 특징이 부정적입니다. 그냥 누군가 하는 말을 다 부정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단답형이고 같이 대화하기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말을 줄이라는 건 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네, 리액션은 많을수록 좋고요. 정말 진정성 있게 해야 되고요. 질문 많이 하면 너무 좋고요.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저 어느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요새는 엘리베이터에서 봤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콘텐츠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요. 오, 아, 예만 잘해도 리액션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말에서 오, 예 이것만 잘해도 사실 듣는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마지막 말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내가 어제 커피를 마셨는데 말이야. 커피를 마셨어? 이런 식으로 반복만 해줘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집중해서 들어준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해도 말이 적은 거지 리액션이 적은 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할 수 있죠. 반복을 하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빨리 배우시네요. 바로 습득을 해야죠.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상대방의 본연의 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잘생기셨어요, 피부가 좋아요, 칭찬일 수 있지만 상대방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평가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럼 내가 못생겼으면 이 될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날씬해요? 왜 이렇게 건강해 보여요? 칭찬 같은 말이잖아요. 그분에겐 컴플렉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분의 본연의 것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부분들. 네, 그런 것보다는 아이템에 대해서 칭찬하면 선을 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요. 아나운서님 오늘 자켓 너무 예쁘세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그 사람이 오늘 노력한 것, 내가 선택한 나의 옷, 나의 아이템, 여기에 대한 칭찬이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디서 사셨어요? 어디 거예요? 하면 정말로 나도 새로운 정보도 알게 되고 그 사람도 훨씬 더 나의 옷에 대한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노력해서 상 볼 테니까 그걸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것 말고 오늘 노력한 부분, 액세서리일 수도 있고요, 의상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칭찬,
그거는 선 넘지 않고 기분 좋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더라고요. 선을 넘는 거는 정말 너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긴 좀 쉽지 않겠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단점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남이면 선을 넘는 거예요. 나면 괜찮고요. 나의 나쁜 점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웃기는 거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근데 남의 나쁜 점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웃기는 거는 상황이 언제냐에 관계없이 별로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나쁜 사람인 거. 네. 그분은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이게 진짜 악의가 없다는 걸 누구나 인정할 만한 고등학교 친구 사이도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라면 저놈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뭐 별로 열받을 일 없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사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쁜 말은 나에 대해서만.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요. 절대로. 가족 관계도 심하죠. 제가 깨달은 방법을 얘기를 하자면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재미 부분을 욕심을 갖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화를 할 때 너무너무 재밌는 말을 해서 그 무리에서 스타가 돼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스타의 말을 들어주고 신나게 웃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 웃어주는 사람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러려면 나도 웃기고 싶어, 나도 웃기고 싶어, 나도 웃기고 싶다고! 라는 생각을 하기보단 누군가가 재밌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에 흠뻑 빠져드는 게 차라리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밌는 말을 할 때 신나게 웃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건 실천하기 쉽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균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나운서님도 T이시고 저도 T인데 T와 F의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T여도 안 되고요. 너무 F여도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내가 너무 T다, 너무 F이다 인 것을. 그러면 반대 것을 조금이라도 한번 보태보세요. 너무 많이 배려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내가 너무 F 성향이 강하다면 때로는 조금 더 적극적, 조금 더 과감하게, 조금 더 나의 위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T와 F, 논리적인 것, 감성적인 것에 균형을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하기는 우리가 진짜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뭐 쓰기, 듣기, 읽기는 다 배웠는데 말하기는 안 배웠어요. 누군가가 못한다 해도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반대로 못하는 걸 알면서 연습을 안 한다면 그땐 여러분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 대화가 됐든 혹은 이런 발표가 됐든 뭐가 됐든 요즘은 좋은 선생들, 좋은 강의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고 그걸 통해서 분명히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래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수학의 정석처럼 공식이 있잖아요. 바이블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말하기도 어느 정도 몇 개의 공식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든든해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해야지 라는 방법이 몇 개만 있어도 나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지고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식 몇 가지만 내 것으로 싹 만들어 놓으시면 대화든 발표든 말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재밌어질 거예요.